시민들이 십실반으로 모아서 이 기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강효상 의원님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. 어떻게 기부금이 모금이 됐으며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있거든요.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. 일단 일부 공공기관하고 지자체에 반강제적인 모금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. 지금도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국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보면 당시 그 불만 글들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.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통일 펀드는 구청장 혼자 가입하면 된다. 직원들 괴롭히지 말라. 이런 내용이 8월 중순에 지금 올라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같은 날에 자율 좋아하네. 자율이면 왜 명단을 내라고 하느냐.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직원들에게 왜 통일 나눔 펀드 가입하라고 하냐. 이유가 너무 극적이다. 라는 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. 뭐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관련한 의혹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됐는데 대기업 계열사의 한 중공업의 어떤 그 노조 게시판을 보면 경영 파트 부장 명의로 공문이 발송이 됐다. 그런데 그 공문에는 이제 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글과 함께 그 펀드를 내야 하는 그 직급까지 명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반강제적인 모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여론들이 점점 확산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. 그리고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목적에 맞게 돈이 쓰여져야만이 그 공익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단의 어떤 존재 이유라는 것은 대북 직접 지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항목 가운데서 대북 직접 지원에 쓰여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. 전혀 없었다고요? 전혀 없었습니다. 네, 사업 자체도 없었고 당연히 사업이 없으니까 지원된 돈도 없었습니다. 당시 분위기에서 지원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? 하고 싶어도. 그렇게는 또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유진벨 재단이라고 있습니다. 그 북한 어린이들 또 결핵 환자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약품을 공급하는 곳이 있는데 유진벨 재단의 경우에는 당시 뭐 남북 경색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갔었거든요. 그리고 민간 지원을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661억 정도의 이제 대북 지원이 또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. 이 통일과 나눔 재단이라는 곳이 정말 그 설립 목적대로 대북 직접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면 왜 어떤 대북 직접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의문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. 지난해 6월쯤이죠. 그때 그 민간 방북 허가가 났었습니다. 사실 통일과 나눔 재단 입장에서는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이제 직접 못하고 있었으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바로 방북 신청을 해줄 수도 있었겠죠.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.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5년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단 한 차례도 이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야, 이거 이상하네. 그 어떻게 된 거지? 그럼 많은 돈 그거 어디다 씁니까, 그거? 그러니까 정말 이제 순수하게 대북 지원을 위해서 만들었으면은 이 모아진 돈 가지고 직접 이 재단이 못 한다더라 제3국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그런 이제 NGO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것조차 안 했다면은 사실상 그 내세운 목적이라는 거는 그건 다시 명분이었다.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저희가 그 회계 장부를 봤더니 제3국 기관에 지원을 한 내역은 있긴 했습니다. 있었어. 최욱 씨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. 있었어. 제3국 단체 지원을 하긴 했으나 그 단체들이 미국의 CSIS 그런 각종 이제 싱크탱크들, 학술단체, 연구지원단체 그런 데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. 역시 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제3국 기관이라고 해도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에 활동은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? 그거 좀 알려주세요, 괜히.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하지 그게 다예요? 마시고. 그게 다였어요? 지난해 이제 순수 사업에 쓴 비용은 이제 15억 정도였고요. 2016년에는 이제 9억 정도였습니다. 이 어떤 사업에 썼는지를 저희가 또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주로 탈북민 지원 사업이 많았고요. 탈북민 지원 사업. 네,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체 44건의 그 사업 가운데서 14건이 이제 탈북민 지원 사업이었습니다. 그리고 통일 공감대를 좀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통일 뮤직비디오 제작도 있었고 통일을 염원하면서 등산도 하셨었고
DMZ도 한번 걸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단 한 것으로 장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. 집행 규모가 매우 적고 그것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목적에 쓴 그런 거잖아요. 좋은 취지로 이제 건강하지 않은 잘 것 쓰는 같은데. 거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감시해서 실행되는지를 그렇죠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것일 텐데 그래도 관계자는 만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이제 첫 번째로 관제 펀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은 강제 모금을 실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으며 강제 모금이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표현이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또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모금 참여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두 번째로 그 재단이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가운데 북한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.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 제재가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저희 재단은 대북 사업을 큰 그림을 갖고 접근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결의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. 그럼 대북 제재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사업은 인도적 목적이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그러네요. 부분은 사실이고요.